네,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서천자문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공, 광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공은 우선 제 나라의 시호입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자가 지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 역사서인데, 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의 차이점은 이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하은주의 주나라가 있었고, 이것은 공자가 이상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논어에 그렇게 나옵니다.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오종주다. 공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런데 이 주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봉건제. 여기서 말하는 봉건제는 서양과 다릅니다. 우선 중앙에 나라를 다스릴 때 경이 있습니다. 경. 서울이죠. 우리로 치면. 그 다음에 이 경을 둘러싸고 있는 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합쳐서 경기죠. 지금도 씁니다. 우리가 경기도. 여기서 따온 말이죠. 경기도. 이 경과 기는 누가 다스리냐 하면 주나라 시대에는 왕이 다스립니다. 왕. 이 왕이란 개념은 여기서 나온 거죠. 중국의 전체를 왕이 다스리고, 이 경과 기의 바깥에 있는 땅덩어리들은 제후들에게 분봉을 해줍니다. 그래 각각 이때 이 분봉해준 제후들의 관작에 따라서 공후백자남이 나오는 거죠. 가장 높은 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공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공이죠. 환은 시호고, 환은 굳세다, 튼튼하다. 그런데 이 춘추 시대에는 이 경, 그러니까 주나라의 왕을 보좌하는 5사람이 있어서 춘추 오패라고 합니다. 춘추 오패. 또 패자라는 뜻이죠. 주 왕실을 보좌하는 춘추 시대는 오패. 전국 시대는 이 주나라의 이 왕 제도를 아예 무시하고, 각자의 이 공 제후들이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이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후에 다시 진시황이 나타나서 통일하기까지 중국은 분열 상태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환공이라는 사람은 제나라의 환공입니다. 제환공이라고 합니다. 흔히 제환공. 이 환공이 춘추 오패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제나라의 환공을 들어서 광, 바로잡을 광자고, 합, 어떤 정치를 합일시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국의 역대의 정치 과정이 천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환자를 보시면 나무 목자는 그대로 쓰고, 요 금자는 위에는 당연히 쓰고, 요 밑에 네모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는데 빨리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해서 씁니다. 자, 다음에 공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공, 환공, 광, 바로 잡을 광자인데 자, 위에 있는 이 한 획을 점을 찍고 임금왕자가 있으니까 임금왕자를 써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써줍니다. 점을 찍고 임금왕자를 써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이런 식으로. 광. 합자. 자,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는 이렇게 한다. 여기 한 점이 있죠? 점을 찍고. 요때 입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요거. 그래서 합. 이렇게. 자, 전체를 한번 써드리면 환, 공, 광, 합, 재환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약 부경.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역할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제약 부경. 말 그대로 약한 자를 구제해 주고 원래 이 제자는 물을 건너주는 거죠. 지금이야 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산골에 살면 징검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비가 오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비가 오면 안 갔어요. 못 갔죠. 안 간 게 아니라. 그래 옛날에 이 사는데 통로 이 건네주는 게 굉장한 일이었어요. 고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제자죠. 그러니까 약한 자를 건네주고 구제해주고 기울어진 자를 부축해 주는 거죠. 지탱해 주고 이것을 바로 춘추 오패가 했다는 말입니다. 제환공을 비롯한. 그래서 우선 제자를 보시면 자, 이 제자가 여러분들 우선 말맞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맞자 초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빨리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근데 높을 고자가 있으면 말맞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높을 고자가 됩니다. 글씨가 전혀 다른데 이렇게 여기 점을 이렇게 딱 찍으면 높을 고자. 자, 요런 형태가 유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요런 형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높을 고자를 초서로 쓰기 힘드니까 점을 찍어서 그럼 이건 높을 고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또 초서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초서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걸 한 번 더 갖다 쓰지. 높을 고자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요 밑에 요거죠. 요걸 요다 해서. 그래서 빨리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가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형은 늘 말씀드리지만 높을 고자인데 요게 이렇게 한다. 분석을 하면 그런 거지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설명의 편의상이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제자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씁니다. 물수는 뭐 당연히 아시죠? 점 찍고 구부린다. 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 약자. 약자는 이제 이런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좌우 동형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요게 두 개만 특징. 요 두 개를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건너가야 되죠. 이쪽으로. 두 개를
해주면 안 되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두 개를 제약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제약 부경 당연히 손숫자는 이렇게 가죠. 지압이 부자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뭔가가 좀 이상하죠. 초소 같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쓰면 뭐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초소답게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초소의 획이라고 그랬죠. 늘 말씀드린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 획. 여기 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최종 형태가 이렇게 된다. 부. 이런 글씨가 바로 진정한 초소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른 해서나 행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획입니다. 경. 자, 이 글씨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머리혈이나 어떤 글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머리혈이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품흠은 조금 전에 한 이 획이다. 그러면 간단한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살려줘도 되고 지금 지형선사는 이렇게 썼어요. 어쨌든 읽는 사람이 사람인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고 머리혈이 있다. 그러면 이 글자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경자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만든 거죠. 제약 부경. 그래서 한 번을 전체를 써드리면 글씨가 조금 글씨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경 제약 부경. 자, 그 다음에 기회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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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라는 말은 여기서 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기. 한 나라가 되면은 고조 유방이 나라를 차지하고 옛날에 황제들은 부인이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둘째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한 고조 유방이. 그러자 둘째 부인의 아들을 황태자로 삼고 첫 번째 아들을 폐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죠. 상산사호 중에 한 사람이 기리겐데 이 사람들이 어느 잔치에 가서 이 네 사람이 패하려고 하는 황태자 뒤에 쫙 늘었습니다. 응거해 있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상산인의 산은 내 늙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 고조 유방이 보고 아직 민심이 패하려고 하는 태자에게 있구나 라고 하고서 태자를 바꾸려는 것을 멈춥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2대 황제인 해제가 됩니다. 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 해제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는데 뭐 척부인.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인이 한 고조가 죽자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해제를 질투해서 손발을 다 자르고
돼지우리에 넣어서 인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의 돼지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 두 번째 해제는 여기에 충격받아서 결국 정치를 오래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한무제가 되죠.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사건, 기리개 이후에 이 사건이 중국 역사에서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죠. 실사가 왼쪽에 붙으면 이렇게 된다. 늘 말씀드렸죠. 기할 기자는 말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단독으로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 네모난 것은 반드시 두 번에 한다. 안에는 그냥 점을 두 개 찍어준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한다. 이제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씁니다. 네모는 두 번에 쓴다. 점을 찍고 기회 돌리다는 거죠. 기리개를 비롯한 상산사호가 한 해제가 폐쇄자가 될 것을 돌려놓았다. 한나라 한자 이거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써드리면 이렇게 씁니다. 한위. 우리가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두 자씩 끊어서 하잖아요. 한나라, 위나라. 손과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나라 측천무 때,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가 세 번째가 고종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 부인이 측천무입니다. 그 측천무 수공 3년에 쓴 서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부자고지 선서자는, 옛날부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한위일에 종장지절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죠. 이 한나라는. 이 글씨 자체가, 그래서 초서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우회를 풀초처럼 하고 이 네모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끔은 이게 두 개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두 개를 써도 된다고 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한 번을 해야 됩니다. 한. 그러니까 중국사에서도 당나라 때 쓰는 서보라는 것은 서의 족보라는 건데, 서의 족보 중에서 시작이 한나라, 위나라 이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해자는 자, 해자를 쓰기 전에 우선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이해하셨죠? 이 밑에 이거는 일렬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있죠. 해. 비슷하죠? 필법이 똑같습니다. 단지 위에만 살려주는 거죠. 아, 해자구나 이거는. 아, 이거는 사자구나. 해. 이렇게 해. 그래서 전체를 한번 써드리면 기, 회, 한,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회한해. 기회한해. 그 다음에 열감무정.
먼저 이 무정이라는 것은 은나라의 왕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무정. 이 열도 그냥 동사로 쓰이면 설로 읽지만 사람일 때는 열로 읽어요. 이 사람은 성이 부열이라 그래서 이 무정시대, 은나라 무정시대의 명재상입니다. 흔히 아주 뛰어난 재상. 원래 이 사람이 부암이라는 곳에서 건축 일을 하고 있었어요. 즉 요즘으로 말하면 노예였던 거죠. 종. 그런데 어느 날 무정의 꿈에 뛰어난 사람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 이 꿈이라는 게 요즘이야 꿈에 뭐 나타났다 그러면 안 믿지만 옛날에는 이 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강태공도 꿈에 나타나, 뭐 누구도 꿈에 나타나. 왜? 꿈에 나타나야 이게 신이 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후대다 스토리텔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꿈에까지 나타났다 이 사람이. 이 감자는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신방변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거 열감무정. 요 감자 느낄 감자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어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열. 당나라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장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장열. 한자 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문해자가 9353자입니다. 여기서는 겹치는 문자가 있고 실제로 안 겹치는 문자는 약 한 7000자가 안 돼요. 한 6000 지금 기억 못하지만 6000 몇 자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설문해자가 저작된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후한의 영제 때예요. 후한의 3대 황제.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각골문 은나라 때. 이때는 도대체 그럼 글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학자마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학계에서는 3000자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반 정도, 1500자. 오히려 1500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글자를 계속해서 다른 의미로 부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발음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감자 위에는 함자죠. 이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원래 이자였죠. 이자밖에 없어서 이자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뜻을 구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옛날에 함자도 다 함자인데 원래는 모두 다다. 그랬는데 이거를 또 다른 글자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초창기에는 이거는 느낄 감자로도 쓴다. 그러다가 느끼는 건 마음으로 하니까 밑에 해서 발음도 달리 해서 이건 감이 되는 거고 이건 그대로 함으로 남아 있는 거죠. 문자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당나라를 거쳐서 송나라로 가면은 이미 송나라의 광운이라는 책에는 글자가 2만 자가 넘어요. 아까 9300만 자가 안 됐었죠. 후한 때는. 그런데 송나라로 가면 이미 2만 자가 넘습니다. 지금은 몇 자일까요? 중화들 6만 자가 넘죠. 여기서 재미있는 가설은 중국이 계속 한 앞으로 1000년 정도 더 지나면 도대체 글자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한 10만 자? 20만 자? 모르겠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감은 이렇게 생긴 것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요게 한 번에 써야 돼서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어 쓰면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요게 입구자를 이렇게 한번 돌려야 됩니다.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데 밑에 마음심이 있죠. 그러면 마음심이 있으면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느낄 감자가 됩니다. 마음심을 거주면. 그러니까 함자와 감자는 마음심의 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한 글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 이것도 뭐 어떻게 설명하려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자,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감아서 올라가서 여기다 점을 찍어줍니다. 이게 지형선사는 점이 없는데 보통 점을 찍어줘요. 지형선사는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무. 이 앞에 이제 문자를 쓰면 문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저 초서를 공부할 때 이 글자를 읽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알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텍스트에 나오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잘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설명해도 어차피 글씨를 외워야 되니까. 정자는 뭐 그대로 이렇게 쓰죠, 정자. 초서라고 할 게 없죠. 그대로 씁니다. 그 대신에 회결 뭐 이렇게 약간 구부리면 됩니다. 그래서 열감무정. 열감무정. 열감무정이란 말 이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제후서부터 여기는 신하들, 역대로. 그러니까 천자문에 선택된 사람들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는 거죠. 동량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자문만큼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준예, 그 다음에 밀물. 준예, 밀물. 준도 뛰어나다. 이 예는 원래 풀을 베다, 낫으로 하는 뜻이지만 뛰어나다는 뜻이 있고, 밀물, 밑에가 다 리을, 리을이죠. 의태어입니다. 빽빽하다. 밀물. 준은 10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1000명 중에 뛰어난 사람이 준입니다. 얘는 100명 중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준예. 이거 다 뜻이 있는 거죠. 100명, 1000명 중에 뛰어나다는 것. 쉽지 않죠. 두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뛰어나기도 힘든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죠. 1000명 중에 뛰어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학교를 가면 시험을 봐서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뛰어날 수가 있나요? 엄청 노력을 해야 뛰어나는 거죠. 막 1000명, 100명이 뛰어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천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가 잘 되면 조정에 이렇게 밀물, 빽빽하게 있다, 이런 얘기죠. 준자, 이건 뭐 그대로 씁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쓴 거죠. 다시 한번 씁니다. 준, 한 번 더 써볼까요? 준. 예자, 그대로 예자죠. 뭐 이건 뭐 어떻게 초서로 달리 쓸 수가 있나요? 준예. 대신에 지금 해서는 이렇게 하고 붓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쓸 때는 약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약간 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일자도 물론 이렇게 쓰지만 초서로 쓰면 약간 이렇게, 예, 이런 개념으로.
봉긋하게. 아, 근데 이것도 너무 드러나게 쓰면 안 됩니다. 밀. 원래 이게 초결가에는 밀상불수관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초서를 배우는 초결가에는 이자가 간머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천자문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죠. 이건 시대적인 차이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대적으로 이 당시까지는 아직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간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필자를 쓰는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빨리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매산자 하나 둘. 매산자 하나 둘. 그러니까 이렇게 밀. 다시 한번 씁니다. 자, 요 글씨를 아주 빨리 써볼게요. 여기다가 정확하게 글씨 같지 않네. 그죠? 하지만 필법은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쓰거나 쓰는 사람 마음이라 그랬죠. 물자는 뭐 초서라고 할 게 없죠.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그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해서로 쓰면 이렇게 되지만 지금 제가 쓰는 걸 잘 보시면 둥글둥글하게 써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쓰기가. 그러면서도 또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준의 여기 밑에 또 이걸 하나 잘 빼먹었네. 밀물을 한 번에 쓰면 준, 예, 밀물. 준의 밀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조정에서는 다사라고 부릅니다. 다사. 다사식령. 그 다음 구절이. 다사식령. 다사라는 말은 시경이나 여러 책에 나오는데 조정에 있는 많은 뛰어난 선비들이 진실로 있어서 편안하다. 시경이나 서경 같은 데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다사식령. 다자는 뭐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지난번에 한번 사치할 치자에도 나왔죠.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씁니다. 다. 주로 이제 이 글자가 많이 나오고 이 글자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하나, 다. 사. 이렇게. 흑토자는 반대죠. 이렇게. 여러분들 고전적을 보면 여기다 점을 찍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책에는 안 찍어 놨는데 흑도차인 경우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이 획순이 아니에요. 이 점은. 획이 아닌데 왜 찍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죠. 이런 글자가. 예를 들어 우회가 굉장히 복잡한 글자. 우회를 서리상자로 쓰고 어떤 서리에 있는 흑토. 이렇게 되면 어떤 한자를 구성할 때 이렇게 써보면 여기는 획이 너무 많은데 여기 너무 텅텅 비어 있죠. 비어 있으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약간 좀 차 보이죠.
이 글씨는 실제로 글씨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글씨는 없어요. 이것을 포백이라고 하는데 글씨를 우리가 화선지가 있으면 여기다 글씨를 쭉 쓰다 보면 어떤 글씨든 간에 글씨가 필획이 자유자재고 다르니까 위아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썼는데 잘못해서 이체자 같은 데 보면은 흑도에 이체자에다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서예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글씨가 아닙니다. 구성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사자가 이렇게 돼 있고 식자는 뭐 이 시자가 우선 자, 요게 뭐냐 하면 밑에 있는 게 요게 발족과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발족. 발족의 초선은 어떻게 쓰냐 하면 점 찍고 을자를 써줘요. 그럼 그냥 을자 초선은 그냥 이거겠죠. 자, 그런데 저 점을 빼버리고 을자에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 다섯 오자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점 찍는 위에다 또 점을 찍으면 이것은 클거자가 돼요. 거자, 오자, 족자, 을자. 글씨는 지금 다 다르죠. 여기 보시면 거, 오, 족, 을. 그렇지만 몸체는 전부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죠. 그런데 위에 지금 이 시자는 위에 날일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눈치를 채셨으리라고 봅니다. 날일자를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초서가.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점 대신에 이렇게. 그래서 이 간머리 밑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지형선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분은 글씨를 30년 동안 썼으니까 굉장히 잘 쓴다 그랬죠. 멋을 부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구부려줬어요. 이렇게 쓴 겁니다. 지형선사는. 요 날일자를 액션을 한번 주고 이렇게 다사식령. 자, 마지막에 영자. 이 영자는 자, 여러분들 잘 안 되네요. 그죠?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복잡한 걸 다 빼고 요 정자만 살려가지고 여기도 원래 붓을 한번 대고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지금 대고 이렇게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간략화시킨 거죠. 극단적으로. 여기 뭘 좀 써줄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질 않고 일단 간머리를 하고 붓을 한번 댔다가 이렇게 이게 붓으로 써도 굉장히 이 포치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고 지형선사가 이렇게 썼네. 이걸 영자로 읽어보기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사식령 전체를 한번 써드리면 다사식령 이렇게 됩니다. 이 영자 다사식령. 자, 여기까지는 이제 조정의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춘추에는 5패가 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패자가 바로
진나라, 초나라입니다. 진나라, 초나라가 번가라, 춘추, 오패, 패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진나라는 누가 있느냐? 진나라는 진문공,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한 30몇 년 막 도망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그 한식 고사가 나오는 그 유명한 진문공. 초나라는 초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은 땅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남쪽 지방 여기가 초나라죠. 지금 우리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이 서북 쪽에, 조나라는 한 이쯤 있었는데, 하여튼 뭐 여기에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전국 칠웅 뭐 이렇게 얘기해서 7개 나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전부 병합하면서 진짜 이렇게 한 마을이 한 나라.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고구려 같은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처음에 보면은 어디 주몽이 어디 갔다가 활쏘기 내기를 해서 그 나라를 병합하는 얘기가 있죠. 다물 고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물. 이 다물은 뭐 정확하게 뜻은 지금도 모르지만 되돌린다, 회복한다 그런 뜻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다물. 저 고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 번씩 중원의 패자가 되는 거죠. 왕을 보유하면서 소위 말하는 제후의 끝판왕이 된다는 겁니다. 제후의 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이죠. 당시 주나라는 무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원래는 뭐 이게 이렇게도 쓰죠. 진짜가 뭐 여러 가지로 쓰죠. 약자로는 이렇게도 쓰죠. 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기서 지금 요걸 썼네요. 예. 요 글씨를 이제 이해하시죠? 이제 이해가 하시죠? 요 글씨. 네모는 이렇게도 쓴다.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짜는 점을 하나씩 찍고 요게도 요걸 빨리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책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어떻게 진짜가 되냐. 그렇지만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시죠? 입구에 점 하나씩 쓰고 요것도 점 2개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문자의 역사에서 후대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 후기는 명나라에서 들어온 자서의 영향으로 기이한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 명나라에서 기이한 글자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실 송나라 때 그 비부에 있던 전적이 민간으로 흘러나오면서 민간에서 그것을 판각하기 시작해서 된 거죠. 초. 이 밑에 있는 요 골자도 발족입니다. 발족.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써요, 이거를. 위에가 수풀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발족 써주면 초. 다시 한번 씁니다. 지형선사는 이것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써줬어요. 이렇게. 뭐 상관없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다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글씨를 선호하는데 여기서 지형선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네요. 이거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붓을 자유자재로 놀리는 사람이 자기의 구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쓰는 겁니다. 진초.
갱, 다시 경자죠. 자, 이 글씨는 뭐 초서라고 할 게 없죠. 점을 찍고 이렇게 하고 또는 그냥 써도 되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갱. 다 원리가 같죠. 이것은 붓을 한번 띄운 거고 이렇게. 이것은 여기 점을 한번 쳐줘서 붓을 풀어준 거라 그랬죠. 이렇게. 자, 갱. 패. 초서에서 이런 글자나 뭐 비우자나 하여튼 위에 붙는 글씨들, 이렇게 위에 붙는 글씨들 초서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비우자도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 구로문자를 쓰면 초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밑에 이 복잡한 글씨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썼냐 하면 원래는 이 혁자를 먼저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혁자가 원래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요런 거는 풀초로 하고 요것을 점으로 찍고 이렇게 혁. 근데 여기다 이렇게 복잡하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우읍 월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있는 달월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물론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쓰지만 자, 그래서 패자를 전체를 한번 써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줄인 거죠. 하나, 둘 하고서 그냥 타고 올라간 거죠. 예. 아마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진초갱패 그래서 전체를 써드리면 진초갱패. 아, 이 패자가 약간 그래도 역시 진초갱패. 초갱패. 그 다음에 조위곤횡.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위곤횡. 자, 나라 이름이 계속 나오죠. 춘추 전국시대. 조나라, 위나라가 춘추 전국시대 합종과 연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합종과 연횡. 합종은 소진이라는 사람이 펼쳤고 연횡은 장의라는 사람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중국에 이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진나라였죠. 진나라 전국치령 중에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6나라가 합쳐서 진나라를 공격하자가 합종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다 6나라가 진나라를 따르자. 이게 연횡인데 조나라, 위나라 곧 전국치령 중에 2나라인 조나라, 위나라가 연횡책 때문에 곤란해졌다. 합종 연횡책 때문에 곤란해졌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진나라는 함곡관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소가 있죠. 한 사람이 10,000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목이라는 아주 뛰어난 조나라의 아주 뛰어난 장수가 합종책으로 나머지 육국을 끌고 공격했는데 함곡관에서 막힙니다. 무려 석 달에 걸친 공방전 중에 결국 육국의 연합군이
패퇴하고 물러나서 결국 성공하지 못하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 조나라가 이제 곤란하게 된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자, 우선 조자. 이게 이제 우리 왜 조씨가 여러 조씨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조자를 쓰는 성씨 쓰는 사람들은 여기서 유래한 거죠. 사람들이. 왼쪽은 이렇게 씁니다. 이 주자를 빨리 쓰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조. 자, 그 다음에 위자. 위나라 위자. 이 위는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시대 할 때도 이 위나라죠. 위진남북조 시대. 지금은 이제 역사학과에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약간 안 쓰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배울 때는 다 위진남북조 시대. 이때도 위나라가 있었죠. 요 글씨 한 번에 써 보입니다. 이렇게 와서 자, 이해하셨을 거예요. 벼화가 있으니까 벼화를 타고 내려오고 계집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귀신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죠? 이해하셨죠? 전부 이었으면 되죠. 글씨가 복잡하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씁니다. 여기다가 타고 내려와서 연결만 해주면 위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글씨가 오히려 쉽다 그랬죠. 곤. 자, 네모는 두 번에 쓴다. 기억하셔야 된다, 반드시. 나무 목자 써주면 되죠. 곤. 다시 한번 씁니다. 네모는 두 번에 쓴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자기의 표현의 자유예요. 지형선사는 이렇게 썼네요. 곤. 그 다음에 횡. 천지현황 할 때 황자가 나왔었죠. 황자 초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씁니다. 황. 모양 그대로 써줬죠. 여기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한번 황. 그러니까 이것도 자 그대로 횡. 다시 한번 씁니다. 그대로 횡. 조위 곤횡. 전체를 한번 써드리면 요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조위 곤 횡.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